감사합니다. 예. 저는 준비한 거는 오후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전에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심으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1970년에 행시를 하시고 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쭉 거치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소위 정통 관료로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더불어서 능력과 운에 바탕해서 오를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성공을 거두신 분으로서 많은 분들이 후보자님들의 삶을 또 돌아보시고 어떤 분들은 찬탄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뭐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총리로서 재임하실 때 유효한 경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경력 중에 처음에 공무원 생활을 어디서 시작하셨었죠? 처음에 관세청입니다. 예. 근데 왜 관세청은 빼고 경제기획원부터 말씀을 하셨는지 관세청에서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짧게 근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군대 갔다 온 거를 빼면은 관세청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해명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자,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요, 그 군사정권, 소위 군사정부의 비민주적인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성취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로 계시면서 군사정권과 민주화된 정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저는 어느 정권이든지 분명히 공과 소위 밝음과 어두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정부에 있어서 어떤 판단이나 평가가 공직자로서는 불가능하십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한 정권을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는 일단 결정이 되면 집행은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게 제가 공무원으로서 느낀 거고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군사정권을 지나서 민주화를 달성하고 또 산업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선진국에 물론입니다. 진입한 대한민국이 네. 있는데 공직자로서 바라보실 때 도대체 그 정부의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니까 어떻게 달라지더라는 점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 있으실 걸로 기대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 정통 관료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한때 시민들께 많이 회자가 됐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그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하라는 말이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적이 됐었죠. 지금 후보자께서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편향하겠다는 말씀을 모두 말씀으로 인사 중에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서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 경력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나 관피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거 좀 생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대 정부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그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것도 후보자들한테 어떤 후보자께 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후보자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주에서 났습니다. 근데 왜 그전에는 계속 서울이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됐습니다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공직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후보자님을 다 서울분으로 알고 계시고 전라북도 전주분이라고 나중에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뭐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젠가는 원적과 본적을 같이 쓰게 돼 있었는데요. 어느부턴가는 본적만 쓰게 돼 있고. 그래서 원적이 전주고 본적이 서울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원적이 전주고 그 본적이 서울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아니라고 하시고서 아니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 다 오면서 서울로 옮기셨어요. 언제 옮기셨습니까? 1960년 됐을 겁니다. 몇 살 때 올라오셨습니까? 9살이죠. 예. 아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제가 어디 자리에 가면은 소위 저의 그 신상이 나오는데 서울로 그게 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서울이라고 써버렸어요. 후보자 스스로 서울이라고 해달라라고 그런 요청하시거나 적은 확인한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과거에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지만 지역 차별이라는 게 있고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관운이 좌우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우병우 검사라고 아시죠? 네. 예, 초임 검사 시절에 그 양반이 경상북도 봉화, 영주 이쪽에서 자란 분인데 부장 검사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경북이라고 그러니까 경북 어디냐? 그래서 봉화, 영주 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앞으로 대구가 아니면 경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강원도라고 해라. 공직자로 생활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흥행할 정도였죠. 우병우 씨는 후보자님보다 훨씬 늦게 공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후보자께서 1970년 이후에 그 유신 시절에 엄혹한 시기에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 고향이 본인의 경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인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 그래도 어떻게 자기의 고향을 다른 데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었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다 서울 사람으로 알더라 이 말씀이십니까? 물었을 때 단 한 번도 제가 딴 데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아마 김대중 정부 때는 그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김현장에서 활동하신 것들이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국가를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국가에도 기여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만큼의 보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게 좀 높은 그러한 약간 못 미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보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최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